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수를 강사하러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열기관 사이클의 최고 효율인 카르노 사이클과 보일러, 터빈, 복수기, 그리고 펌프를 이용한 증기동력 사이클인 랭킹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랭킹 사이클이 물과 같은 유체의 상변화를 이용하는 사이클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작동 유체가 상변화 없이 항상 기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가스 동력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가스 동력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입니다. 앞에서 가스 동력 사이클이 증기 동력 사이클과 크게 다른 점은 작동 유체가 항상 기체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체는 액체와 달리 압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랭킹 사이클은 터빈을 이용했다면 가스 동력 사이클은 주로 피스톤 실린더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프 보면서 어떻게 오토사이클이 작용되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여기 점성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은 실린더 안으로 연료와 산소가 같이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구간은 피스톤이 연료와 산소가 섞인 작동 유체를 밀어 넣어서 압축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때는 부피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일 에너지가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 에너지가 관여하는 구간에서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열 과정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단열 과정으로 피스톤을 실린더의 상사점까지 밀어 넣어서 유체를 압축시켜준 다음에 2번에서 3번 구간에서는 파란색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작동 유체의 불꽃을 순간적으로 일으켜주게 될 거예요. 상사점까지 완전히 압축된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불꽃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넣어주는 과정이니까 2번에서 3번 과정은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정압 과정이 아니라 정적 과정으로 열을 받게 되면 압력이 크게 올라가니까 안전 설계면에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압력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불꽃 점화 방식으로 유체를 밀어주게 되면 빠르고 안정적인 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 사이클은 휘발유 자동차에 쓰이는 엔진 방식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3번까지 왔다면 3번에서 4번은 그 폭발적인 힘으로 부피를 팽창시켜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4번에서 피스톤이 실린더의 하사점까지 내려왔다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바뀌는 순간은 정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토사이클은 두 개의 정적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토사이클도 결국 동력 사이클이다 보니까 효율이 중요한 척도가 될 건데, 역시나 가스 동력 사이클도 효율 에타는 입력 열 에너지 Q분의 출력 일 에너지 W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동력 사이클은 증기 동력 사이클과는 다르게 기체의 압축비를 이용해서 효율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공식 한번 보시면 1 마이너스 압축비 입실론분의 1에다가 비열비 K-1승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공식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압축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공식도 하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토사이클의 원리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한 불꽃 점화 방식이었다면, 디젤 사이클은 연료의 자연 발화를 통해서 연료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려 볼 건데, 최초 점성 구간은 산소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오토사이클에서는 처음에 산소와 연료가 함께 들어왔었죠. 하지만 디젤 사이클에서는 압축비를 올리고 연료가 완전히 압축되기 전에 일부가 폭발하는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산소만 투입해 주게 될 거예요. 다음 2번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열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압축해 주게 될 거고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료를 투입해서 폭발을 일으켜 줄 건데, 오토사이클에서는 점화 플러그의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열을 얻었기 때문에 상사점에서 바로 폭발이 일어나지만, 디젤 사이클에서는 연료가 투입되면서 폭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피스톤은 하사점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젤 사이클은 열을 넣는 과정이 정적 과정이 아닌 정압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압축 착화 방식을 이용하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가스 동력 사이클에서는 압축비를 이용해서도 효율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축비가 클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불꽃 점화 방식에서는 결국 불꽃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높은 압축비가 필요가 없지만, 압축 착화 방식을 이용하는 디젤 사이클은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높은 압축비로 유체를 밀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압축비가 높은 디젤 사이클이 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 차이가 좀 이해되시나요? 효율을 구하는 공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증기동력 사이클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큰 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바테 사이클은 앞에서 배운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의 장점을 섞은 복합 사이클입니다. 연료의 일부를 정적 과정에서 폭발시키고 나머지 피스톤이 내려가는 행정을 할 때 폭발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가스동력 사이클은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은 위에서 배운 세 개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가스동력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터빈을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터빈은 부피를 변화시키는 피스톤 실린더 장치와는 다르게 압력을 변화시켜서 압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효율 공식에 보면은 압축비가 따로 없습니다. 나머지 흐름은 다 동일하고요. 브레이튼 사이클은 사실 압력비를 이용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고, 뒤에 문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열량 또는 온도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이론 부분은 실린더 최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피스톤 실린더를 사용하는 세 가지 사이클 배워봤었죠. 거기서 효율을 구할 때 압축비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압축비 값이 지문에서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꼬아서 압축비 또한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압축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압축비 알려드리면서 전체적인 실린더 개념도 한번 잡고 가면 좋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가장 끝까지 올라갔을 때의 지점을 상사점, 가장 끝까지 내려왔을 때의 지점을 하사점, 그리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거리가 행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실린더에 남아있는 최적이 통극 최적 또는 간극 최적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피스톤이 움직이는 공간의 최적을 행정 최적, 마지막 통극 최적과 행정 최적을 더한 전체 부피를 실린더 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때 압축비 입실로는 말 그대로 전체 작동 유체가 얼만큼 압축되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니까 전체 최적 V를 압축 후에 남은 통극 최적 VC로 나누어 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분수로 표현해 보면 VC분의 V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떤가요? 가스 동력 사이클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가스 동력 사이클도 역시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정리되었으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오토사이클에서의 열 효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값들이 주어졌을 때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가스 동력 사이클은 에너지 해석뿐만 아니라
압축비를 이용해서 효율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압축비를 이용한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 공식 이렇게 됐었으니까 정보값들 넣고 정답 구해보시면 56.5%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가 압축비를 지문에서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두 번째 문제는 압축비 또한 구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압축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극간최적과 행정최적의 비율을 알려줬죠. 압축비를 알 때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 에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압축비 입실로는 VC분의 VC 플러스 VS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정보값들 넣고 구해주시면 7.67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압축비 구했으니까 위식에다가 넣고 다시 열 효율 구해주시면 55.7%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스동력 사이클 문제는 보통 압축비로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온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온도값들이 주어졌을 때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 에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압축비를 이용한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죠. 하지만 가스동력 사이클도 결국 열기관이니까 당연히 에너지로 효율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론 시간에는 PV 선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설명드렸지만, 지금처럼 문제는 TS 선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기관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선도가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열기관이라는 건 열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 열을 얻고 어디 구간에서 일을 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TS 선도는 더 찾기가 쉬운 게, 온도가 변하는 곳이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열을 얻을 거고, 온도가 떨어지는 여기 구간에서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버리는 구간이 될 거예요. 다음 이 부분이 가스 동력 사이클에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열량으로 효율을 구해줄 때 가스 동력 사이클은 작동 유체가 상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량을 이렇게 MCDT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랭킹 사이클은 온도가 올라가는 도중에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온도 변화로 열량을 구해줄 수 없고, 여기에 잡류를 고려해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랭킹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런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풀이해줄 수 있습니다. 풀이 흐름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흐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온도 변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정보값들 넣고 효율 구해보시면 56.5%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다시 압축비를 이용하는 효율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오토 사이클이 아니라 다른 사이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값들을 가진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디젤 사이클에서의 열 효율 에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압축비를 이용한 공식에다가 정보값들 넣고 구해보시면 62.4%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아래쪽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사바테 사이클에서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사바테 사이클에서 압축비와 관련된 열 효율 공식은 이렇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정보값들은 다 있으니까 정보값들 넣고 정답 구해보시면 64.89%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브레이턴 사이클 문제 풀어보고 마칠 건데, 브레이턴 사이클은 피스톤 실린더 장치가 아닌 터빈을 이용한 동력 사이클이기 때문에 압축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온도 해석 문제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보값들이 주어졌을 때 브레이턴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브레이턴 사이클의 열 효율 에타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고, 여기서 브레이턴 사이클도 가스 동력 사이클이니까 온도 변화 값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정보값들 넣고 정답 구해보시면 84.9%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떤가요? 가스동력 사이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이클은 결국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관건이고, 가스동력 사이클은 압축비를 이용한 열 효율과 상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이용한 열 효율 해석이 가능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